탕금대 전투의 패전으로 신립은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에서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해버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다. 탕금대 전투 대패 충장공 신립 장군편입니다. 1546년 명종때 태어나서 1592년 4월 28일 선조 때까지 46세를 살았다. 신립은 평주 부원군 신화국의 사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려 개국공신 신순겸의 후손으로 아버지 신화국은 신사임당의 팔촌 동생이었다. 신립은 선조가 총애하여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던 신성군의 장인으로 선조와 사돈지간이다. 신립은 어릴 때부터 글읽기보다 무예 닦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21세인 1567년 무과에 급자했다. 이후 선정관, 도총관, 도사, 경력 등의 배수를 거쳐 외직인 진주 판관으로 나갔다. 이때 진주 목사 양흥정이 자네는 큰 인물이니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자 양흥정을 스승으로 모시고 글을 배웠다. 그 후로도 신립은 여러 벼슬을 거친다. 37세인 1583년 온성부사로 임명되었다. 그해 1월 조선 건국 이래 최대 여진족 반란인 니탄계의 난이 일어난다. 니탄계는 조선으로 기여한 여진족 추장으로 조정에서 후하게 대접해 주었으나 자신에 대한 예우가 좋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군의 부족들을 규합, 경원부에 침입하고 여러 고을을 점령했다. 조선군은 초반에는 그들의 침입으로 여러 장군들이 전투에서 지고 경원성이 함락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2월 신립은 기병 500여 기를 동원 여진족 군사 만여 명을 물리치고 적 150여 명의 길을 베는 등 승전을 거두었고 여진족이 한경도를 침략할 때 경유하는 안두리 부락을 불태웠다. 하지만 5월 또다시 니탄계가 군사 2만여 명을 거느리고 종성을 공격하여 주변의 농민과 가축을 약탈하였지만 이날 저녁 신립의 구원군이 이르자 적병은 퇴각하였다. 신립의 군대는 병력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을 끝까지 추격해서 적을 강물에 넣고 몰살시켰다. 선조실록에서는 신립은 평소에 철기 500여 명을 훈련시켜 사냥을 하며 전술을 익히게 하였는데 그 빠르기가 귀신 같았다 라고 할 정도였으며 이러한 신립의 호쾌한 전투로 신립의 명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이후로도 여진군은 몇 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였지만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고 니탄계의 난은 완전히 지압되었다. 이렇게 선조대에 육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립의 용맹 때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립은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다. 38세인 1584년 여진족을 물리친 공을 인정받아 북도병사에 임명되었다. 41세인 1587년 흥량에 왜구가 침입해 녹도 만호 이대원이 전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우방의사가 되어 군사를 인솔, 토벌에 나섰으나 이미 왜구가 철수했으므로 돌아왔다. 이 무렵 양가의 처녀를 첩으로 삼았다가 3사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지만 여진족 토벌에서 공이 워낙 커 그해 12월 함경남도 절도사에 다시 등용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쫄병을 참살한 죄로 중추부 동지사의 한직으로 전임되었다. 44세인 1590년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듬해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46세인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인빈왜란이 시작된다. 조선정부는 즉시 신립을 경상, 전라, 충청의 병력을 총괄하는 3도 순병사로 임명했다. 신립이 임명되어 사암토로 떠날 때 선조가 직접 검을 하사하면서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특히 요청하여 김여무를 데리고 가고 도중에서 병정을 모집하여 4월 26일 충주에 도착하였다. 충주에 도착한 신립은 병력을 단월역에 조준시키고 정찰하기 위해 조령에 올라갔다가 상주에서 패하여 쫓겨온 순병사 이의를 만난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했을 때 왜구는 이미 경상북도 경계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경상도 병력은 대구 근방에 집결해서 신립과 지휘부를 기다렸지만 왜군이 먼저 도착하자 붕괴해버렸다. 신립은 조령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충주에서 배수의 진을 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신립은 지금의 왜명은 전날의 왜구와 다르니 이들과 평지에서 상대해서는 안된다는 이일의 조언과 흠준한 조령에 진을 치자는 김여울의 건의를 묵살하고 북방에서 기병으로 대성을 거뒀던 경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특기인 기병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무찌르면 된다며 마침내 충주 벌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이 탕금대이다. 신립은 탕금대 근처에 달천을 뒤에 두고 배수의 진을 쳤다. 당시 김여물은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조령을 점령해야 하며 아니면 평지보다는 높은 언덕을 이용해 역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력히 주장해서나 채택되지 않았다. 신립은 우리는 기병이고 일본군은 보병이니 기병 정수를 쓰면 보병만 있는 일본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충주의 넓은 평야로 적을 끌어들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립이 조령을 벌인 것은 엄청나게 큰 실책으로 명나라 구원군으로 온 이효성도 조령과 같은 천혜의 흠비를 지키지 않다니 신총병은 참으로 깨가놓은 장소로다 비웃었다고 한다. 4월 20일 일본군 선발대 2000여 명이 단월역 도착 후 오후 무렵 고니시 유키나가의 중앙군이 단월역 앞 마을에 진입하였다. 일본군은 단월역 앞 마을에서 조선 국왕의 항복 서신을 전달하러 온 조선의 이덕헌과 그 외 대신들을 보리라 기대하며 민가에 불을 질러 조선 측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신립은 충주성에 수천 군사를 이끌고 탕금대로 곧바로 출격했다. 신립의 16,000명은 기병 숫자가 상당 부분 많았으며 조선군은 자신의 수적 우세를 믿고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3개의 군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왜군은 조선군을 향해 천천히 진군하는 중앙군 7,000여 명, 조선군의 배후를 기습하는 배후 공격부대, 조선군의 동쪽 및 서쪽을 공격하는 우군과 자군 등으로 비밀스럽게 진격하고 있었다. 신립군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일본군의 중앙군만 보고 승리를 확신하고 하객진을 펼쳐 중앙군을 포위해 그들이 단월역 앞 마을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당시 달천평야는 전날 비가 와서 축축이 젖어 늪지처럼 되어 있어 군기병의 진격 속도도 심히 더뎠다. 조선 기병들이 혼란을 일으킨 사이 일본군의 자군과 우군이 일제히 개성을 지르며 일어나 조선군의 동서를 포위하고 조총을 의뢰와 같이 퍼붓고 화살을 쏴댔다. 특히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조총 사격수는 발달하여 기병이 돌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신립의 기병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충주성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을 당한다. 신립이 당황해서 충주성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다. 신립군은 고니시의 본대를 향해 3차례에 걸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군은 장창 및 조총 포화 사격에 더해 2m의 거대한 일본도를 든 사무라이들이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공격하니 조선군은 겁에 질려 모조리 달아나 버렸다. 일본군은 그 기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 추격하여 조선군을 사면으로 겹겹이 포위하여 육로로 도망칠 길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결국 조선군은 모두 다 달천으로 몰려버려 장수 병졸 할 것 없이 모두 강물에 몸을 던졌는데 대부분 익사해버렸다. 전투 전결 후 일본군은 조선군 시체들 중 3,000구만 목을 베고 조선군 항복자 수백 명을 받아들였다. 폐색이 짙어지자 신립은 탕금대에 올라가 김여물 들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짓게 하고 이것을 이일에게 주며 조정에 달려가서 바치게 하였다. 이 활을 쏴 일본군들을 죽였는데 하도 싸대서 깍지를 낀 손에 열이 나자 남한강에 뛰어들어 시키고 다시 올라가 소고를 반복하여 수십 명의 일본군을 죽인 뒤 화살이 다 떨어지자 김여물과 함께 남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향년 46세였다. 이때 신립이 손을 시키러 강에 몸을 던지고 나오는 것을 총 9번 했다 하여 그것을 구초대라 불렀다고 한다. 신립이 김여물에게 살고자 하는가? 라고 묻자 김여물이 내 어찌 살고자 하겠소? 라고 답하고 신립과 김여물이 함께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립은 전투 중 도망치려 하는 자신의 외조카의 머리칼을 붙잡고 네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며 함께 강물로 뛰어들어 자결했다는 기록이 있다. 훗날 한 사람이 남한강에서 잡은 큰 잉어의 배를 가르다 옥관자를 발견했는데 당시 죽은 사람 중 만건의 옥관자를 달 만한 계급이 신립 장군밖에 없어 이 옥관자의 주인이 신립으로 밝혀지고 신립의 시신을 찾지 못한 그의 자손들은 이 옥관자를 시신 대신 묻었다고 한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한양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으며 선조는 어쩔 수 없이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몽진을 하기에 이르렀다. 충주의 백성과 관속들은 신립을 믿고 피난하지 않아 전투 종결 후 일본군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탕금대 전투의 패전으로 신립은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에서 무능한 장군으로 전락해버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다. 전투에 참패한 원인으로 신립이 과거 여진족을 상대로 한 빛나는 영광에 너무 매몰됐다는 것이다. 진기록에는 유성룡이 왜군의 조총을 언급하며 걱정하자 신립이 비록 조총이 있다고는 하나 그 조총이라는 게 쏠 때마다 사람을 맞힐 수 있겠습니까? 라며 거들먹거려 유성룡이 혀를 차면 걱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지명은 신립 장군의 묘소에 얽힌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신립 장군 묘 근처에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말을 타고 이 바위 앞을 지나려 하면 말 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내려서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루는 이 앞을 지나가던 한 선비가 바위를 향해 장군의 원통함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행인들을 불편하게 하면 온당치 못하고 라고 호통을 치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바위가 둘로 쪼개졌고 그 옆에 연못이 크게 생겼으며 이후 이상한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막곤, 연못지, 바위 암을 써서 큰 연못바위, 즉 곤지암이라 불렀다. 연못은 현재 복개되어 학교와 주택가로 변하였다. 신립의 아들이 인조반정 공신 중 한 명인 신경진이었고
탄금대에서 같이 죽은 부장 김여물의 아들도 인조 반정의 주모자인 김유이다. 탄금대에서는 신립의 대장 김여물이 부장이었지만 인조 반정 때는 김유가 주모자, 신경진은 행동대장 역이었다. 신립은 이 아들 덕에 인조 반정 후 영의정 평양 북원군에 봉해졌다. 신립의 딸은 광해군 때의 간신 이이첨의 장남 이대엽에게 시집갔다. 신립 장군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15-1번지에 있으며 시신이 없는 가묘로 부인 전주 최씨와 합장되어 있다. 1986년 경기도 기념물 제95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충장공 신립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